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한 데 더해서 연립여당 개헌 발의선까지 넘어섰는데요. 강한 일본을 예고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총리직까지 내건 조기 총선은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465석을 놓고 펼쳐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개표 초반부터 안정적인 단독 과반을 확보한 뒤 300석까지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198석을 훌쩍 넘긴 건 물론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인 261석까지 달성했습니다. 여당이 상임위 과반 의석을 넘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며 법안을 단독 가결할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개헌 발의선도 쉽게 넘어섰습니다. 열린여당 일본 유시네와 함께 전체 의석 3분의 2인 310석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다만 개헌은 현재 여소야대 구도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2028년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관건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정권에 대항해 공명당과 입헌 민주당이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 의석수는 기존 167석에서 반토막이나 크게 참패했습니다. 총선 압승에 힘입어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 10년간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가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재차 언급하며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강한 경제를 이뤄내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전면에 내세운 공약입니다. 조만간 출범할 2차 내각에 대해선 지금 관료진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의회를 전격 해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다카이치 총리. 국민 신임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를 가뿐히 통과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자민당의 단독 과반이 확실시되는 데는 선거를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호소가 적중했다는 분석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은 단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높은 인기가 꼽힙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엔 마치 아이돌 가수 콘서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강한 일본이라는 메시지도 명료했습니다. 자민당이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는 정치 영상으론 이례적으로 조회수 1억 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日本が自立してそ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主導権を握るというか強い日本はやっぱり体現してくれる存在ではあるかなといつも思ってるのでそこら辺を僕は評価してます.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이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를 총리직을 건 정권 선택 선거로 규정한 것도 자민당의 압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私は本日内閣総理大臣として1月23日に衆議院を解散する決断をいたしました。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주요 정치인의 이미지만 부각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발판 삼아 브레이크 없이 매파적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민당의 단독 과반 달성으로 연정 재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자신을 공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총선 대승이 확정된 오늘 0시 30분쯤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추가 대응을 진행할 수 있길 고대한다며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SNS에서 일본의 총선거를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대해 일본만을 겨냥하던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른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NHK가 지난 8일 녹화해 오늘 방송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도 하고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강화를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이유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서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데 일본이 맞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중국이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자 일본은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가 포함된 걸로 알려지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중국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우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뒤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 인근에서 양국배가 충돌했을 때도 히토류 수출을 제한해 일본 첨단 산업에 타격을 줬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히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과 화학물질 등의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조업에 피해가 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각에선 일본이 맞불 조치로 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일부 히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히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연간 6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칼바람이 불 거란 우려 속에 주일 중국 대사까지 양국 경제단체 신년회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며 냉랭함을 더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